예, 매크로 할 거예요. 매크로를 할 건데, 예, 매크로. 자, 근데 매크로를 한다고 해서 그냥 매크로가 그냥 자동으로 착착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크로를 하려면 두 군데에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매크로 실행이라는 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개발 도구라는 게 메뉴에 나와야 되는데, 요 두 가지를 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엑셀 좀 실행시켜 주세요. 엑셀을 실행시키고 요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되죠. 자, 저도 엑셀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게 엑셀이죠. 엑셀이면은 일단 새 통합 문서를 해서 요렇게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자, 맨 처음에 뭘 한다고 그랬었죠? 네. 자,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여기 파일 메뉴로 가는 거예요. 파일 메뉴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옵션. 요 밑에 옵션 있죠? 옵션. 자, 옵션을 간 다음에, 자, 그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돼 있죠? 보안센터. 보안센터는 여기가 보안센터예요. 자, 보안센터에 왔으면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보안센터 설정. 보안센터 설정은 여기에요. 보안센터 설정. 여기를 클릭. 자, 그다음에 뭐를 한다? 매크로 설정. 매크로 설정이 어디냐? 가운데쯤에 있어요. 가운데쯤에 여기 매크로 설정 있어요. 자, 여기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 모든 매크로 포함 어디에 있죠? 모든 매크로 포함이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크로 포함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한다?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확인을 눌러 주면은 1 단계 인제 매크로를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요. 자, 그게 인제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그 메뉴가 어디 있더라? 예. 그 2016 같으면 여기 보기에 이 끝에 보면 여기 매크로라는 게 요게 생겨요. 예. 이렇게 생긴다고요. 원래는 이게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지금 그 매크로 설정을 해서 이게 붙어 있는 거죠. 원래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요게 1 단계, 요게 1 단계고, 그다음에 2 단계는 여기 개발 도구, 개발 도구, 예, 개발 도구에 이거를 이제 연결하는 작업이 또 들어가야 돼요. 자, 개발 도구는 어떻게 잡냐면, 예, 똑같이 가 볼게요. 파일 메뉴에서 옵션, 옵션으로 가고, 자, 옵션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리본 사용자 지정을 가요. 리본 사용자 지정 가운데 있어요. 아까는 보안 센터로 갔잖아. 이번에는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여기에서 이 오른쪽 부분에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에서 요 개발 도구 여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해요? 그다음에 얘를 확인을 눌러 주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나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여기 보세요. 보기 바로 옆에 개발 도구라고 만들어졌죠. 보기 옆에 저렇게 개발 도구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2010, 2016, 2013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이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첫 번째 매크로 실행, 그다음에 개발 도구, 요 두 개가 세팅이 돼야지 오늘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세팅 안 되면은 수업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잠깐. 자, 지금 그 채팅창에 학번하고 이름 남겨 주세요. 예, 출석 점검할 건데, 네, 학번하고 이름 남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매크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 개발 도구 설정 안 된 사람 거기 체크해 주세요.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나는 개발 도구 안 나왔다. 그거 안 했다." 그리고 어 "매크로 설정 안 했어요." 거기 채팅창에 손 들어 주세요. 이게 다 세팅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팅 안 되면은 수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됐어요? 정말? 예. 그럼 저 그냥 수업 진행해도 돼요? 나중에 아이 창피해 할 거는 아니에요. 늦게 들어와서 좀 못했으면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런 말 해도 되거든요. 예. 창피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진행해도 돼요? 예. 그럼 아무도 얘기 없기 때문에 그럼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피한 거 아닌데 일단은. 예.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인제 그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나가면 돼요. 이제 매크로인데 이게 매크로가 도대체 뭐야?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자주 사용하는 명령 그다음에 반복적인 작업 등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 매크로라는 거를 이제 기록해서 그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뭐 단축키로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실행 단축 이런 걸 클릭해서 그 명령을 빠르게 실행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요 매크로 기능이에요. 자 매크로 기능인데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할게요. 어떤 거 할 거냐면은 1 회 문제 해 볼게요. 1회 문제. 1회 문제. 1회 문제가 좀 괜찮아요. 1회 문제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1회 요 암호를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고 컨트롤 C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1 회, 1 회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붙여 놓고 확인.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매크로 작업이 뒤에 있죠. 요거예요. 자 이건데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면 문제를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죠. 자 여기가 인제 매크로예요. 매크로인데 자 인제 각 5 점이죠. 요것도 5 점, 요것도 5 점에서 10 점이에요. 음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F4 번에서 F9번 셀 영역에 장소별 화재 발생 건수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을 합계로 지정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게 어디냐면 F4 번부터 F9 번이라고 돼 있죠. 그럼 F4 번부터 F9 번이니까 여기에 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그런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합계를 한 번에 날리는 방법이 요거예요. 요 시그마예요. 요 시그마를 눌러 주면은 자동으로 합계가 한 번에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를 뭔가 버튼 같은 거를 누르면 이게 작동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인제 매크로의 예 그 기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일단 요거 했으니까 없애야 되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Z. 예. 컨트롤 Z로 눌러 주면 바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일단 고렇게 돌려 놓고 자 그럼 일단은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드는데 일단 문제를 얼렁 보니까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요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게 메뉴죠. 개발 도구, 삽입,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단추 요거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져와서 동일 시트 B11 번에서 C12번 영역에 생성하고, 자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말 되게 어렵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가 볼게요. 요 실행 단추라는 걸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실행 단추를 어디다 만드냐면은 B11 번부터 C12 번까지. 그러면은 B11 번부터 B11 번부터 C12 사이, 그러니까 요 4 칸의 영역에다가 이 4 칸의 영역에 그 단추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예. 단추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여기다 단추를 만들어 주고 여기에다가 그 단추에 매크로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래요.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거기 그 단추에는 합계라고 이름을 써야 되고, 어 그다음에 그 매크로 이름은 뭐다? 합계라고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서 또 어디를 간다고? 또 정답을 보러 가야지. 예 정답을 보러 갑시다. 정답을 보러 가면 예 여기 있다. 자 여기 있죠. 예. 자 정답에서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개발 도구, 개발 도구 컨트롤 탭의 삽입 단추 컨트롤을 클릭합니다라고 돼 있죠. 예. 여기 단추 요거 클릭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해 봅시다 우리도. 네 일단 여기는 이렇게 없애 주고, 자 개발 도구 그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 삽입. 삽입에 여기 이제 양식 컨트롤이 나오는데 단추가 누구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맨 앞에 있는 거 단추. 대부분 얘가 많이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오고 오로지 단추만 나와요. 그래서 단추 요거를 클릭해요. 자 클릭했더니 자 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자그마한 그 십자 모양으로 됐죠. 이 작은 십자 모양으로 됐는데 이거를 어 그려야 되죠. 어디다 그려야 되냐면은 아까 그 셀 위치가 어디야? B 어디죠? 11 부터 C12 사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B11 에서 C12 사이 요 안에다 이렇게 싹 걸치게끔 좀 이쁘게 이렇게 딱 걸치게끔 요렇게 만들어 보세요. 손을 딱 놓자마자 매크로 지정이라고 뭐가 떠요? 예. 창 하나 뜨죠.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해야 돼요? 매크로 이름을 쓰면 됩니다. 아까 그 뭐라고 써라고 돼 있었냐면은 합계. 그럼 여기다 합계라고 입력하면 돼요. 합계. 예. 합계. 그다음에 뭐 한다? 기록. 기록을 하면 눌러주면 되거든요. 자 잠깐 답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더하기 모양으로 바뀌면 B11 번에서 C12번 영역에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 놓으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난대.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합계라고 이렇게 입력한대. 그리고 요거 기록을 클릭한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어. 그다음에 이제 기록을 눌러. 그럼 또 매크로 기록이라고는 대화 상자가 또 나와요. 그 얘기가 지금 요 얘기죠. 매크로 기록에 여기 매크로 기록 여기에 자동으로 합계로 매크로 이름이 표시되면 요거 확인 누른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합계 그거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 아까 매크로 이름 해서 나왔잖아요. 내가 아까 입력한 거 합계라고 입력한 것이 거기서 기록 버튼을 누르고 넘어오니까 여기 역시 이렇게 합계라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인제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거기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지.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인제부터 매크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여기에 여기 인제 합계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이 합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계산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아까?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냐면은 여기 홈으로 가서 요거 여기 클릭하면 여기 합계가 있잖아요. 그 밑에 평균이 있고 우리 매크로 계산할 때 평균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합계 아니면 평균 둘 중에 하나 많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식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로 문제가 나와요. 고거는 인제 또 하나의 예제를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합계를 클릭을 해 주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짠 하고 계산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된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될 거냐. 지금 요 얘기가 그거죠. 수식 함수 라이브러리 탭에서 자동 합계 빼기 합계 자동 합계에서 합계를 클릭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예. 계산을 다 한 거지. 자 그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임의의 셀을 클릭한 후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자 개발 도구 코드 탭의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임의의 셀을 클릭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매크로를 종료하기 위해서 임의의 셀을 클릭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이냐면은 그냥 이런 데 그냥 이런 데 클릭하면은 블럭이 인제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어디로 간대요? 개발 도구에 가면 여기 있잖아요. 요 기록 중지. 요거 눌러 주면은 매크로 기록이 끝난 겁니다. 예. 매크로 기록이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단추에 인제 그 합계라고 바꿔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여기를. 지금 여기 단추 1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합계라는 말로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일단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럼 여기 텍스트 편집이라고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얘를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워. 그리고 여기다 합계라고 요렇게 입력하고 바깥에 있는 셀을 하나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예 뭐 변화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떡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고 딜리트 지웁시다. 지워요. 지우고 자 그다음에 요거 합계 눌러 볼까요? 계산 나오죠. 다시 지워 볼까?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클릭. 예 요렇게 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5 점짜리 하나를 푸는 거예요. 5 점짜리 하나를 풀었는데 이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 버튼 양식에 들어가 양식 컨트롤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게끔 하는 문제가 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49 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 번 자 거기는 이제 또 문제가 또 나오죠. A3 번에서 F3 번 영역에 A3 에서 F3 영역이 요 영역이에요. 자 이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에 연한 녹색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을 서식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밑에 까만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인제 도형에서 가져오래요.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동일 시트의 D11에서 E12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똑같죠? 예.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은 같아요. 단지 양식이냐, 양식 컨트롤에서 가져온 거냐, 아니면은 도형에서 가져온 거냐. 이제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지금 두 개의 그 매크로 설정은 예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해 봅시다. 도형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삽입으로 가야 돼요. 일단 삽입으로 가서 여기 도형이 여기 있을 거예요, 도형. 도형 어디 갔어? 도형. 예 요걸 쪼끔 길게 가야지 도형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가면은 여기 도형 나오네요. 여기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얘는 어디 있냐면은 이 사각형 영역 안에 있어요. 얘입니다. 얘. 예. 이게 친절하게 문제에서 다 알려주죠. 어디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도형을 들어가서 거기 인제 사각형이라는 데를 들어갔죠. 지금 제가 여기 사각형이라는 데 왔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거를 고르면 되지. 일단 얘 클릭. 자, 역시 모양이 고렇게 이제 십자 포인트로 바뀌었고 얘를 어디에 갖다 놓은대요? 동일 시트의 D11에서 E12. 그럼 여기에다 놓고 D11에서 E12 요만큼 이제 꽉 차게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다행히 그게 안 나오죠. 매크로 그 대화 상자가 안 나왔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요거 할 땐 양식 컨트롤 할 때는 나왔었는데 요거는 지금 안 나오죠. 자, 그다음에 거기 또 뭐라고 나와 있죠? D11에서 22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넣으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파워포인트가 파워포인트라는 엑셀의 그 도형 또는 파워포인트 도형에서 직접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름을 쓰면 돼요. 서식 이렇게. 예. 서식이라고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어떻게 위치가 되어야 하냐면 일단 홈에 가서 이 도형의 정중앙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클릭, 여기 클릭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의 중앙이고 여기는 위쪽, 가운데, 아래쪽의 중앙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어 그 도형의 정중앙 안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매크로를 만드는 거야. 이제 매크로를 만드는데 자, 매크로 만드는 방법은 일단 도형 위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놔요. 그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자, 여기에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예. 요렇게 가면 쉽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매크로 지정을 클릭을 하고 자, 그럼 여기 이제 상자가 나오면 일단 얘 지우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서식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정은 왼쪽에 합계 매크로를 만드는 과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기록. 자, 그다음에 매크로 기록. 예, 서식 그대로 연결됐죠? 확인.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매크로를 만들면 됩니다. 그 매크로에 들어갈 내용을 만들면 돼요. 근데 만드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뭐를 해 달라고 돼 있었죠? 문제에서 뭐를 해 달라고 돼 있었냐면은 이런 거 해 달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에서 해 달라고 돼 있는 것이 음 그거. 그 색깔 그 맞추는 거 그걸 해 달라고 돼 있었죠. 그게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예. A3 번부터 F3 영역을 범위 지정한 후 홈 글꼴 탭에서 채우기를 클릭하여 표준색, 연한 녹색을 선택한다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 A3 번부터 F3 번까지 블록을 만들고 일단 홈에 왔고 자, 이 영역에서 연한 녹색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연한 녹색으로 채우는 것이 누구냐면은 여기죠. 여기를 클릭해서 표준색, 이게 표준색이잖아. 연한 녹색이 아마 이게 아닐까? 맞네.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어 적당한 셀 이런 데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매크로를 다 만든 거죠.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개발 도구에 가서 요거 기록 중지 클릭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이해 가셨나요? 자, 문제 다시 답지를 또 가 볼게. 답지를 가면 이렇게 만들고 자, 여기 색깔 칠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표준색, 연한 녹색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 돼 있죠?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기 위해 개발 도구 코드 탭의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텍스트 편집을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도형인 경우에 직접 타자를 쳐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서식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그 도형의 정중앙에 그 서식이라는 글자가 텍스트가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매크로가 실행되는지 검증하는 방법. 일단 얘 지우자. 이렇게 딜리트해서 지우고 여기도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홈에 가서 이 색깔을 이렇게 바꿔 봅시다.
일단 이렇게 바꿔보고 요거 합계 매크로를 눌러주면 요렇게 나오죠. 예, 답이에요. 그다음에 서식 매크로를 클릭해 주면 위에 색깔이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요것만 지금 평가해서 요것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요것만 평가를 한 거예요. 지금 어 다르게 여기를 이제 지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만 색깔을 요렇게 한번 바꿔 볼까요? 뭐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색깔을 바꿔 볼까요? 네. 그리고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는 합계 여기도 눌러보고 여기 숫자 잘 나왔잖아. 그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를 눌러보고 그럼 또 여기에 색깔이 이렇게 변했죠?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10 점을 가져오는 거죠. 예. 이게 '매크로가 왜 이렇게 만들지?'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떠한 그 반복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매크로예요. 그래서 지금 2 급에서는 2급 실기에서는 이 매크로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거를 보는 게 평가의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자 그다음에 할 거는 인제 뭐를 할 거냐면은 19회 가 볼게요. 이거 끝내고 저장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얘도 필요 없어. 예. 19 회로 갈 거예요. 자 19회 문제를 가기 전에 예 역시 요거를 암호를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19회 문제가 저 뒤쪽에 있죠. 뒤쪽에 어디에 있냐면은 275 페이지예요. 275 페이지. 자 컨트롤 C 하고 문제 가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예요. 패턴을 좀 다르게 한 그런 문제를 하나 풀어 보고 싶어서 예 19 회로 갔습니다. 컨트롤 V 하고 확인을 눌렀어요. 자 어디로 가냐면은 매크로 작업으로 갑니다. 예 이거 뭐 평균 아니에요. 평균인가? 아닌가? 이제 가 보면 되지 뭐. 예. 음 일단은 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19 회니까 275 페이지니까 저는 요거를 가야 되겠죠. 예 좀 더 위로 올라가야겠다. 예 여기죠. 매크로. 네 여기 맞습니다. 어 C4 번에서 C4 번에서 D10 영역에 대하여 통화 기호를 지정하는 통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러면 C4 번에서 D10이 도대체 어디야? 예, C4 번에서 D10번 영역 볼게요. 예, C10 번에서 D C4 번에서 D10 번 요 영역에 통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 통화라고 하는 기호. 자 이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표시 형식에 들어 있어요. 여기서 미리 한번 가 보자. 그럼 여기에 통화가 있잖아. 여기 통화가 있고 그다음에 기호가 있는데 기호를 이렇게 나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한다? 확인.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자 그럼 인제 이거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Z 그럼 요렇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지금 봤던 것처럼 여기 이제 돈 표시를 붙이려고 지금 그 매크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라는 거 이제 느낌 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인제 어떻게 만들 거냐. 자 문제 잠깐 볼게요. 문제를 잠깐 보면 자 통화 매크로는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다이아몬드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에 통화라고 입력하고 텍스트 가로맞춤 가운데 세로 맞춤 가운데로 또 하고 동일 시트에 어디 H3 번부터 I5번 영역에 요 다이아몬드 요 도형을 갖다 놓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 갖다 놓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일단 또 삽입을 가야 되겠지. 삽입을 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갖다 놔야 될 영역이 어디라고? H3번부터 H3번부터 I5번 영역이니까 이만큼 영역이 되겠네. H3번부터 I5번 영역까지 이만큼 이 영역에 갖다 놓으란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삽입 여기 도형. 자, 기본 도형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모양을 찾는 거예요. 거기 시험 문제에 시험 문제에 고맙게도 모양까지 다 나눠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찾아가는 거야? 요거. 요게 인제 다이아몬드잖아. 이름표까지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한번 그려 보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만들어졌죠. 예. 저처럼 블럭 만들어 놓고 하면은 그 영역을 이렇게 그리는데 좀 편리하죠. 예. 그래서 일부러 블럭 만들어 놓고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실행하도록 하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다 뭐라고 입력하라고 돼 있죠? 통화. 네. 통화라고 입력을 합니다. 통화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보면은, 자, 이거 문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텍스트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로 설정하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도형은 도형을 도형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홈으로 가요. 자, 이건 진짜 가운데지. 왼쪽 오른쪽 가운데에서 가운데고, 요거는 위쪽 가운데 아래쪽의 가운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정중앙에 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만들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마우스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요거 매크로 지정 들어가면 되죠. 자, 매크로 이름을 아까 뭐라고 만들라고 돼 있었어요? 통화. 예, 통화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록으로 들어가고, 어 매크로 이름 통화라고 잘 나왔으니까 확인 눌러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문제에 나온 것처럼 C4번부터 D10번 영역, C4번부터 D10번 영역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통화 기호, 돈 표시를 붙여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아까 여기 표시 영역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여기에서 통화로 가서, 자, 여기 기호가 없음이라고 돼 있죠. 원하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돈 표시가 나오는 거, 이거를 원할 거라고요. 그래서 돈 표시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짜잔 하고 끝나죠. 자, 이제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클릭을 해요. 셀에 아무 데나 클릭을 하고 요 매크로 종료하러 갑시다. 어디로 가야 되죠? 개발 도구에 가서 요거 기록 중지, 요거 눌러주면은 매크로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다르게 한번 해 볼까? 여기 홈에 가서 요거 쉼표 한번 눌러 보자. 그러면 이게 통화에서 회계서식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이게 서식이 바뀌었죠. 자, 그럼 이번에 여기 통화 요 매크로를 작동을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 둘, 셋, 짠. 예,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시 얘 눌러주면은, 자, 다시 이렇게 블록 만들고 이거를 눌러주면 이제 그게 뭉개지는데, 이 매크로를 클릭해 주면은 요렇게 다시 돈 표시 모양으로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매크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럼 그다음 거는 뭐죠? 그다음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4 번부터 이 10번 영역에 총 요금을 계산하는 총 요금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근데 총 요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사용 요금 더하기 세금이래. 자, 그러면은 총 요금 여기를 이제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자, 사용 요금 더하기 세금이 총 요금이래요. 그럼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죠? 이렇게 블럭 만들어서 여기 자동 합계 있잖아. 자동 합계를 이렇게 클릭해서 합계를 눌러서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걸로 해 볼게요. 요 셀 더하기 이 셀 값. 그래서 지금 이제 C4번 셀 더하기 D4번 셀,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셀 값을 이용해서 덧셈을 하는 방법으로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답은 뭐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문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문제를 돌아가서 보면은 자 여기 나와 있네. 총 요금 매크로는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배지 이런 도형이 있다고. 이거에 지정한 후 실행하도록 하며 텍스트는 총 요금으로 입력하고 텍스트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설정하며 동일 시트의 H8번부터 I8번 영역에 위치하시오. H8번부터 I8번 그러면은 H8번 H8번부터 I 몇 번까지였죠? I 10번. 그러니까 이만큼 영역에 그 배지 도형을 거기다 넣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러 가야죠. 자 그럼 어디로 간다? 일단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자 여기 인제 기본 도형의 배지를 찾는 거야. 배지가 어디 있냐면 이게 배지예요. 배지. 예 배지 요거 클릭.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요렇게 그림을 이쁘게 한번 그려 넣어 보자. 예. 요렇게 배지락 그림을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그 써야 될 텍스트 이름이 뭐 총요금. 예 총요금이라고 요렇게 쓰고 위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중앙에 와야 된다고 그랬죠? 홈에 가서 자 요거 가운데 클릭, 요것도 가운데 클릭.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네 뭐 웬만한 거 다 만들어졌죠. 자 배지 넣었어. 텍스트 총요금 넣었어. 맞춤 여기 가운데 했어. 그리고 위치는 H7번부터 I8번 영역에 했어. H7번부터 I8번, H7번부터 I8번. 예.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동일 시트의 H7번부터 I8번. 너무 큰 거 컸죠? 예. H7번부터 I8번이니까 아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는구나. 잘못 만들었지? 요렇게 하고 여기를 한 사이즈 줄여야 되죠. 요렇게 만들어야 되죠. 예. 이게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실수가 나오면은 이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요렇게 H7번부터 I8번까지 요렇게 도형을 만들어 놓고 자 이 도형에 이제 뭐 하면 돼요? 매크로 지정하면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매크로 지정. 그다음에 여기는 지우고 뭐로 하라고 돼 있죠? 총요금. 총요금이라고 매크로를 이름을 넣고 기록을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지정하는 명령어에 따라서 매크로가 이제 여기서 실행이 되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는 C4번 더하기 C4번 셀 더하기 그다음에 D4번 셀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요 얘기는 C4번 셀 더하기 D4번 셀 두 개의 셀을 더하면 총 요금이 나오잖아. 왜? 시험 문제에서 사용 요금 더하기 세금이 총 요금이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엔터. 자 그리고 아래쪽은 어떻게 돼요? 자동 채우기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자동 채우기 핸들이 있는데 자 여기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하면은 네 이렇게 합계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합계 계산 나왔으면 총 요금의 계산이 나왔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매크로를 중지시켜야 되죠. 그럼 매크로 중지시키려면은 이제 마지막 적당한 셀 클릭하고 개발 도구에 가서 요거 기록 중지 얘를 클릭해 주면은 이제 매크로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필요 없어요. 요렇게 해 놓고 요 총 요금 한번 눌러 볼까요? 클릭. 예.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필요 없어. 그다음에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총 요금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총 요금 매크로는 잘 된 거지. 자 그다음에 여기다 요렇게 해 놓고 홈에 가서 이거를 날려 버렸죠. 자 이렇게 날렸으면은 자 이제 그 매크로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통화를 눌러 주면 여기 이렇게 돈 표시 나오고 얘를 클릭해 주면 요렇게
또 계산이 또 되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잘못했던 것이 이 매크로 이 도형이 너무 컸고 아래쪽에 있었던 거를 좀 작게 줄여서 이렇게 좀 옮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매크로를 하다 삑사리가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 잠깐만 써야 되는데. 자,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 내가 만든 매크로가 틀렸다 이거야. 그럼 어떡하냐면 개발 도구에 가면 여기에 매크로 어 맥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고 돼 있는 거 여기를 한번 눌러 볼까요? 여기 눌러보자 매크로. 여기 있네. 예, 여기 눌러 볼게요 매크로. 여기를 눌러 주면 지금까지 내가 만든 매크로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나 이거 통화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이 총 요금 매크로 계산식이 잘못됐어. 틀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 삭제.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매크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틀린 거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개발 도구에 여기 지금 매크로 요거를 실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크로를 편집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차라리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게 더 편하다고 봐요. 그래서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면은 막 매크로에 관련해서 점수를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틀렸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건 역시 예 시험 보는 데 있어서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쉴 거냐면은 조금 더 쉴게요. 1시 5 분까지 쉴게요. 1시 5 분까지. 네. 좀 힘들죠? 네. 1시 5 분까지 쉬겠습니다.